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수사를 수용했지만 성난 민심은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이번 담화가 책임 총리 언급이 빠진 반쪽짜리 사과라며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이 발표되던 시각, 전주역 대합실의 모습입니다.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약속했지만 시민들의 의혹과 분노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어떤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 진상이 조금 더 상세하게 밝혀져야지 국민 신뢰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일부 시민은 이번 담화에서도 총리 인선과 비서실장 임명을 놓고 국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됐다며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권한을 다 내려놔야지. 내려놓고 내각에다 맡겨야지. 국무총리한테 맡기든가 해서.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이상 진상규명과 국정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하야하고 난 다음에 민간이 입장에서 수사를 받아야 그게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최순실의 국정농단 정황이 드러난 이후 벌써 2차례나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은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회 국토위 정동영 의원은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비선 실세에게 거액을 주려 했으면서도 서민들에게는 꼬박꼬박 임대료를 올려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이중근 회장이 만나 K스포츠재단 지원과 세무조사 무마를 맞거래하는 내용이 공개된 만큼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례 3인조 강도 사건의 피의자들이 지난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어제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17년 만에 무거운 누명의 굴레를 벗었습니다. 부당한 공권력의 피해가 얼마나 가혹한지 보여준 사건이지만 검찰과 경찰의 사과는 지극히 형식적이었습니다. 강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끝없는 진범 논란을 일으켰던 3례 3인조 강도 사건의 진실의 문은 무려 17년여 만에 열렸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길게는 6년 동안 옥살이를 한 임명선 씨 등 3명에게 무죄가 확정된 겁니다. 검찰은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은 3사람과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달했고 경찰도 사과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이 일을 우리 경찰의 앞으로의 큰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년간 범죄자라는 굴레에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던 3사람은 새 삶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간의 삶을 조금이라도 되찾기 위해 당당히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청구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동생들 이제 많이 챙겨주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려고요. 공소시효 탓에 당시 수사기관의 강압과 부실 수사 여부를 밝히거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아서인지 검찰과 경찰은 공식 회견 절차 없이 발표문 한 장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지난달 20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결정이 났던 전북대병원의 의료 공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적사항이 개선만 된다면 연내라도 재지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중증 외상 소아 환자 사망 이후 진료상 문제점을 지적받아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가 진행 중인 전북대병원. 규정대로라면 취소 6개월 후에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복지부가 재지정 시기를 최대한 당기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전북대병원은 복지부가 지적한 3가지 지적사항을 즉각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진 확충과 비상진료체계 교육 강화, 응급환자 진료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환자를 이송할 때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신속히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비좁은 응급센터도 증축할 예정입니다. 인력이나 시설이랄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 투자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이달 말쯤 전북대병원의 권역센터 지정 취소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지정을 서두른다면 응급의료 공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엽 장관은 이번 사건은 특정 병원의 문제가 아닌 언제 어디서라도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내 응급의료 체계 전반을 뜯어고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정부가 반농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김제시 죽산면에서 논콩 수확용 콤바인과 맹류 파종기 등 농기계를 전시하고 벼 대신 콩을 심거나 사료 작물을 파종하면 벼보다 소득을 2배 이상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기계를 추가 구입해야 하는 데다 벼는 직불금으로 소득이 안정적이어서 반농사 전환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 봄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될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이 현실이 될 모양입니다. 전무급인 조선소 신임 소장이 군산시를 예방했는데 여전히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유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전무가 군산시를 예방했습니다. 뭔가 회생을 위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본사 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물량 배정이라는 건 다 도크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 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주 절벽이라고 부를 정도로 주문이 감소한 가운데 울산 본사라도 정상화되려면 군산조선소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 군산시는 좀 더 전향적인 접근을 요청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계속 존치가 필요하다. 군산조선소에서는 현재 3척이 건조 중이고 도크 밖에서도 5척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돼 예년 물량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 당초 7척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물량이 다른 조선소로 넘어가면서 내년 잔량이 4척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업 인원을 더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력을 많이 확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동 중단을 막으려고. 올해 배 11척을 건조해 1조 1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군산조선소. 과연 수주 절벽을 뛰어넘어 정상 궤도로 되돌아올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하늘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무인항공기 드론이 스포츠와 게임 산업에도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드론 축구를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ED 조명을 밝힌 무게 830g의 원형 드론이 판을 나눠 공중에서 격돌합니다. 천장에 달린 지름 80cm의 골대를 향해 달려들자 상대편 드론은 골문에 서서 거칠게 막아섭니다. 부딪혀 바닥에 나뒹굴거나 이내 다시 공중으로 튀어오르기도 합니다. 3분 3회전 경기로 득실을 따져 승패를 가리는 경기로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드론 축구입니다. 로봇 축구는 봤었는데 지금 드론 축구를 처음 하는 걸 보니까 생각보다 박진감이 생각보다 많이 넘치더라고요. 연관 효과가 다양해 핵심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드론. 전주시는 이 드론에 가볍고 튼튼한 탄소로 보호기구를 만들어 드론 축구를 개발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내 드론 경기장은 당분간 일반에 무료로 공개하고 동호회가 활성화되면 리그 대회도 열 방침입니다.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레포츠를 개발해 보면 어떤가 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됐고요. 드론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중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전주시는 드론 축구 외에도 관련 산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 드론 밸리를 구축을 해서 인프라를 가진 다음에 기업 지원과 홍보를 통해서 우리 전주의 신산업으로. 상품성은 충분하지만 드론 가격을 낮추거나 잘 부서지는 소재를 보완하는 일은 대중화를 위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도급 폐쇄가 현실화하면서 지역 경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오늘 토론에서 전주문화방송은 잠시 후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지역 경제에 끼칠 파장과 정부 대책의 실효성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깊이 있게 모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약 5,250. 국내 최대 단품 관광지인 정읍 내장산이 이번 주 절정을 맞을 전망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은 이번 주말부터 절정기를 맞아 공원 입구부터 내장사 3.2km 구간과 설해봉길 5.9km에서 붉은 내장산 단풍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원 지리산과 무주 덕유산, 적상산 등은 최근 추위로 서리가 내려 단풍이 상당수 졌다고 국립공원 측은 밝혔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주 객사 앞 충경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전주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주 객사 앞에서 다가교 사거리까지 600m 구간을 통제해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첫 시행합니다. 전주시는 시범 행사 결과에 따라 향후 지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진안구는 단풍 절정기를 맞아 오늘 마이산 북부 마이돈 테마공원 광장에서 가을 단풍 음악회를 엽니다. 전주 아버지 합창단은 내일 전북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담은 그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제2회 군산 합창 페스티벌이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극단 명태의 12번째 창작 뮤지컬 애별리고가 오늘까지 전주 아하 아트홀 무대에 오릅니다. 대한민국 제5대 국세장 한상대 초대전이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소설 혼불 속 효원의 신행길을 재현하는 행사가 오늘과 내일 남원시 노봉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오늘 객사 앞 충경로에서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재사용,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나눔 장터가 내일 노송광장에서 개장됩니다. 전국 윷놀이 고수들이 모이는 윷놀이 대전이 오늘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제8회 청암산 구슬매 전국 등산대회가 오늘 군산 호수공원 제방과 청암산 일원에서 치러집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주말인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9도, 무주 18도 등 17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